깨달음을 얻었다면 한 단계 나은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범범한 얘기를 그냥 범범하게 하는 정도 가지고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봐. 이거는 훈련받은 심리상담사 다 할 수 있어. 주관주의에 정치인들이 매몰되는 바람에 동아시아가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인도에서 만약에 부처님이 그런 방식을 주로 썼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주관주의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상 깔려야 그 행복이 유지될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객관적으로만 너무 가면,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 과학이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과학이 행복을 주느냐? 아닙니다. 편리를 줍니다. 과학은 편안하게 해줘요, 사람을. 바닥에서 자다가 침대에서 자면 편안해지고, 우물물 쓰다가 순간 온수기 쓰면 편안해지고. 하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왜? 잠시 행복이거든. 마치 여러분들이 결혼했을 때하고 똑같은 거지. 그리고 애를 낳았을 때 행복이지. 예, 행복인 줄 알았지만 헬의 시작이었지. 야, 이게 인생인가? 아, 이놈이 나의 선지식이구나. 진정한 선지식이구나. 나를 가리키는구나. 내 멘탈이 약한 걸 알고 이 자식이 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온 보살이구나.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행복과 관련해서는 주관주의가 분명히 작동해야 돼요. 하지만 평균을 놓쳐버리면, 평균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객관성이 평균 이하가 떨어져 버리면 그 주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빵을 훔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왜? 너무 극단적으로 사람이 궁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덕적 풍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스토리 전체가 그 얘기잖아. 장발장 얘기가. 그 사람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너무 극단적 상황에서. 그리고 그것은 예전에 맹자나 이런 데서도 분명히 나오는 말이에요. 너무 형편이 어려워지면 예의 염치가 없어진다. 북한의 꽃제비들이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으면서, 여러분도 어렸을 때 꽃제비 생활을 해봤잖아. 왜? 예의 염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배고프고 뭐 그런 걸 하나 주워 먹으면 재밌는데 뭐. 그래서 문화적이고 어느 정도를 갖추려면 기본 토양은 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객관적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주관이 병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관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엄청난 수행자거나 미친놈이거나. 미친놈이거나. 그래서 붓다가 당시에 먹힐 수 있었던 거는, 불교가 당시에 먹힐 수 있었던 것은 합리성. 수많은 다른 종교들과 경쟁을 하면서 신흥 종교를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리성이라고 하는 한 단계 높은 생각이 있은 거예요. 그게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참 대단한 거요. 참 대단한 거예요. 제가 봐도 이건 진짜 그 당시 생각으로. 지금은 아니고 뉴턴의 만유인력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뉴턴이라는 사람 이름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대단하냐? 그런 건 아니죠. 양자역학까지 나온 세상에 무슨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데 이게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다면 한 단계 나은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범범한 얘기를 그냥 범범하게 하는 정도 가지고는, 그러니까는 뭐 위로하듯이, 야, 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봐. 이거는 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받은 심리상담사 다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한 단계 높은 지견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너네는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너네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연기법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붓다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마치 화학과 같아요. 모든 원소들이 결합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문들의 생각이거든. 지금도 우리도 그 생각을 하잖아. 이것도 만들어진 거고 이것도 다 결합된 거고 이것도 결합된 거고 다 뭐 결합된 것들이잖아요. 요소들이 이렇게. 그죠?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의 재료비를 인간을 원심분리기에 놓고 재료로다가 나눴을 때 재료비를 계산하면 아무리 비싸게 바가지를 써도 $100가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럴 것 같지? 봐봐. 그런데 재료값만 따지면 그러니까 요소로 나눴을 때 고기값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요소로 나눴을 때 재료값만 따지면 노인과 젊은 사람의 재료값도 별 차이 없을걸? 그렇잖아. 아이돌 아주 잘생기고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 아이돌들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도 재료값 별 차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걔네가 눈, 귀, 코가 더 있느냐? 눈깔에 금태를 둘렀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 맞잖아. 똑같이 생겼잖아. 그런데 왜 걔네는 그렇게 인물이 좋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왜 나는 길거리를 가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아이돌 데뷔하고 이런 애들 보면 길 가다가 다시 와서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 뜬다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젊었을 때 경험 좀 했잖아. 그죠?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지 했었을 거야. 지금은 저한테 구박받고 살지만 예전에 잘 나갔던 리즈 시절이 있지. 예. 올리비아 하스의 싸다구를 때리면서 살았던 그런 쟁쟁한 시절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차이들은 뭘까? 똑같이 재료비가 똑같이 들었는데 내가 조합해서 만든 거나 내 옆집 엄마가 만든 거나 똑같이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왜 우리 애는 과외를 더럽게 돈을 넣어도 애가 맨날 이렇게 천진할까? 본연의 자세에서 발전하지 않는 걸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효율성. 효율성을 갖췄느냐? 그게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관계를 맺었고 그것이 적절하게. 그러니까 자 봐봐. 이게 눈, 귀, 코, 눈, 귀, 코, 입. 우리가 다 있는 거야. 이것이 적절한 효율성을 갖추면 미남이 됩니다. 미남이 됩니다. 목소리 말할 때도 우리가 적절한 효율성을 갖추면 아니 이게 미성이 된다니까. 어떤 거는. 그리고 어떤 거는 약간 이렇게 중후하게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같이 목소리가 가볍게 저렴해 보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 그렇잖아. 그 차이가 큰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기준이 나의 효율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집단에서의 효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겼다라고 하는 기준이 제가 얘기하잖아. 나훈아 시절에 잘생겼다가 있고 배용준 시절에 잘생겼다가 있고 비가 먹혔던 때가 있고 차은우가 먹힐 때가 있고 다르죠. 그리고 그게 계속 바뀌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딘가에 걸려 있어. 걸려 있어. 다 차은우가 이쁘면 나훈아 같은 사람은 못 살죠. 거기에 걸려 있는 사람들 있는 거죠. 김호중을 잘생겼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약간 광개토대왕 스타일 괜찮습니다. 그런 쪽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약간 깎아놓은 것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아니 그게 다 다르잖아. 그런데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느냐? 그 흐름이 그 시대마다 흐름들이 좀 다르지. 유행 패턴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미라고 하는 게. 예. 아니 그렇지 않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해. 그러면 뜨는 거예요. 인생이 편해지는 거지. 그게 연기법입니다. 적절하게. 그리고 그 연기된 것이 가장 적절성을 가지는 게 중도예요. 중도. 중도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요소만 갖고 됐어 라고 말할 때 붓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논점은 그게 아니야. 눈, 귀, 코, 혀가 있다 그래서 다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의 등급이 있어. 그게 연기법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 진짜 재밌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 그런 생각 안 들어? 차은우가 나훈아 시대에 태어났어. 그러면 그냥 기생 오래비 소리 듣다가 죽었어요. 아니 맞다니까. 저는 제일 이게 미가 엄청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비가 나왔을 때였었어. 비가 나왔을 때 야, 이게 미남에 대한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비가 못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최강급 클래스에서 봤을 때 일반인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일반인이랑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육상 선수 뭐 그렇게 뭐 100m를 9초에 뛰어요, 10초에 뛰어요. 이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얘기 아니야. 지그들끼리 중에서 누가 잘하냐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 배우들하고 비교했을 때 눈이나 이렇게 얼굴이 좀 떨어지죠.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를 역전시키면서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감 있고 개성 있는 얼굴이야로 역전을 시켰어. 미감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조인성이나 장동건 같이 약간 이렇게 깎아놓은 얼굴 스타일을 미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비는 약간 떨어지는 얼굴이었는데 걔가 오히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보고 이게 연기법이라는 것은 항상 한 게 아니고 변화하는 거거든. 변화에서 적절성, 그 적절성이 중도거든. 그걸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우리 민서보살님도 당나라 때 태어났으면 당나라 미인 스타일이거든. 당나라 때 태어났으면 아이돌을 한다, 아이돌을. 근데 지금 하필 태어나서 이게 참 훌륭하지. 지금도 당나라 때는 더 훌륭했어요. 감히 쳐다도 못 봐. 지금 어디 같이 앉아가지고 밥 숟가락을 들어. 그리고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도 우리 같은 사람, 내가 절에 처음 왔을 때 연불 너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예언을 들었잖아. 너는 연불 목소리가 아니다. 영험하십니다. 영험하십니다. 안목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떠드는 쪽으로는 이게 오히려 나요. 굴곡도 있고. 아니 그렇잖아. 그 적절성을 찾는 거죠. 전 재밌다는 생각을 해. 우리 아버님의 끊임없는 고민은 제가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깊었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박사학위 한 2개인가 3개인가 딴 때부터 약간 사람 대접을 해주는 듯한 느낌? 그전에는 저건 약간 이상하다. 근데 시절이 바뀌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지금 어떤 놈이 공부하는 놈이 나와도 나를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 내가 중학교 중3 그 근처부터 미친 짓을 시작했는데 대학에서 시작하는 놈은 나를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냥 영어 교육으로 얘기하면 나는 어렸을 때 가서 본토에서 산 놈이요. 그러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뭐 대학 때부터 영어 배운 놈이 그러니까 나는 거의 원어민 같이 되는 그런 거지. 못 이겨.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바꾼 게 아니고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것도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게 한 단계 더 나은 지견이에요.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혼자서 무슨 뭐 명상을 했어요 이러면서 가보면 덕담이나 하고 있고, 이거 깨달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